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모양의 UI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텍스트나 이런 UI 뷰와 이런 텍스트 필드, 그리고 버튼, 이런 것들을 생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성한 컴포넌트들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을 줄 알아야 하겠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촬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스스로 이런 모양의 컴포 UI를 짜실 수 있게 된다면은 아주 성공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짜드리겠지만 이번 강의를 다 듣고 혼자서 이 정도는 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혼자서 스스로 짜보시고 다음에 제 강의를 보시고 저와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짜신 방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습득하고 싶은 부분은 습득하시고 그냥 내가 짜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방법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크 모드를 풀면은 여기도 이렇게 다크 모드가 풀리죠? 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짤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해요.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다크 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크 모드로 해놓고 프로젝트를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벨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헬로 월드 라벨을 만들어서 이 뷰의 정 가운데에다가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부분에다가 라벨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 방법은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라벨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방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외우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lazy 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그 두 번째로는 bar 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의 이름을 명시해주세요. 저는 hello world 라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의 타입을 지정해주세요. UI 라벨, 저는 라벨을 만들 거니까요. 는 중괄호, 그리고 끝에 소괄호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선언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라벨을 만들 거고요. 라벨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리턴된 이 라벨과 여기 헬로 월드 라벨이 서로 똑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할 때는 헬로 월드 라벨이라고 접근을 하면 되고요. 이 안에서 접근을 할 때는 라벨에다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 라벨에다가 텍스트 값을 헬로 월드를 적어줄게요. 라벨 텍스트 값은 헬로 월드. 그리고 코드가 너무 난잡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뷰 컴포넌트들의 뭔가 생김새를 관리하는 함수들을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mark configures function configure view component. 그리고 배경 색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self view background 컬러는 system background 컬러. 그리고 이거를 이 프린트문을 지어주고 여기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셀프는 이 루트 뷰 컨트롤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루트 뷰 컨트롤러는 UI 뷰 컨트롤러가 되겠죠. 이 UI 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UI 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UI 뷰가 여기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뷰고요. 얘에게 접근을 하려면은 그냥 뷰라고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이 뷰에 접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뷰에 셀프는 붙여주셔도 되고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뷰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에 시스템 백그라운드를 적용을 해주었는데, 이 시스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스템이 붙으면은 뭔가 뭐 애플에서 권장하는 뭐 색상이나 폰트나 이제 뭐 폰트 사이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앞에 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권장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뭐 아까와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시스템 백그라운드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블랙으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왜 굳이 시스템 백그라운드 컬러로 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애플에서는 시스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색상을 따로 지정을 해두었을까요? 권장하는 색상으로요. 일단 블랙으로 해놓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똑같죠. 근데 여기서 제가 디바이스의 테마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테마로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변하지가 않았죠. 하지만 그리고 이게 다크 모드로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흰색 색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라이트 테마는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 뭐 숫자, 뭐 시간 같은 게 적혀 있던 게 검정색으로 바뀌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대로 검정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시간도 보이지 않고 약간 자연스럽지 못하죠. 하지만 시스템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주면은 네, 이렇게 라이트 테마일 때는 흰색, 그리고 다크 테마일 때는 자동으로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애플에서 굳이 이렇게 시스템 속성 값들을 마련을 해주어서 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앱 개발을 할 때 디자인에 막 탁월한 감각이 없다, 그리고 앱 개발을 할 때 뭔가 유저 친화적인 모습을 띄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앞에 시스템이 붙은 것들로만 속성 값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고 이뻐 보일 수 있게 개발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헬로 월드 라벨을 붙여야겠죠. 화면에 이 가운데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위치를 조정을 할 때 저희가 constraint라는 속성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constraint를 한국어로 풀어서 쓰면은 뭐 약간 제약 조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약 조건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제약 조건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가 놓을 수 있을까요? 이 제약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제약 조건에 상대적으로 내가 제약 조건을 이 헬로 월드 라벨에다가 붙여 주어서 이 헬로 월드 라벨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헬로 월드를 먼저 띄워 볼게요.
그럼 우선 기존에 존재하는 제약 조건들을 알아볼까요? 우선 제가 UI 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I 뷰를 제공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가 UI 뷰예요. 이 UI 뷰 같은 경우에는 탑 앵커를 가지고 있고 레프트 앵커를 가지고 있고 바텀 앵커를 가지고 있고 여기 라이트 앵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X축의 가운데인 센터 X 앵커를 가지고 있고 Y축의 가운데인 센터 Y 앵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헬로 월드 라벨을 한 요 정도 위치에 띄워주기 위해서 이 헬로 월드 라벨의 탑 앵커 부분을 이 뷰의 탑 앵커에 맞춰주고 이 헬로 월드 라벨의 레프트 앵커 부분을 이 뷰의 레프트 앵커에 맞춰주게 되면은 이쪽 화면에 이쪽 위치에 이 헬로 월드 라벨이 자리하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 뷰에다가 헬로 월드 라벨을 추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뷰, add, 서브뷰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고 이 헬로 월드 라벨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매티컬리하게 코드로 이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주려면은 translate auto resizing mask into constraints 이 속성 값을 source로 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거의 탑 앵커를 constraint equal to 뷰의 탑 앵커 해주시고 여기 is active라는 속성 값을 true로 넣어줘. 그리고 left 앵커는 뷰의 left 앵커 해주시고 is effect true를 넣어줘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한 요정도 위치에 헬로 월드 네 여기 딱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여기에는 컴포넌트들이 위치하면 안 될 것 같은 위치에 이 컴포넌트가 위치하게 되었죠. 우선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이 뷰가 이 뷰 탑 앵커 뿐만이 아니라 뷰 safe area laid guy out의 탑 앵커도 있어요. 이게 세이프 에어리어 레이아웃 가이드는 뭔가 이 iOS 디바이스에서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상의 가이드라인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의 가이드라인을 침범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이프 에어리어 레이아웃 가이드에 탑 앵커를 주시면은 세이프 에어리어 레이아웃 가이드의 탑 앵커는 이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이 됩니다. 뷰의 탑 앵커는 이 부분, 그리고 뷰의 세이프 에어리어 레이아웃 가이드 탑 앵커는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헬로 월드 라벨의 Y축과 센터 Y축과 이 뷰의 센터 Y축을 동일시하게 줘볼게요. 그럼 탑 앵커를 지어주시고 헬로 월드 라벨의 센터 Y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뷰의 센터 Y 앵커에 is active true를 주면은 아마 한 요 정도 부분에 헬로 월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잘 됐죠? 그러면은 이 헬로 월드 라벨의 센터 X축과 이 뷰의 센터 X축을 동일 선상에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헬로 월드 라벨의 센터 X constraint 뷰의 센터 X anchor active true 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에 이 헬로 월드 라벨이 위치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헬로 월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레이지바 헬로 월드 버튼은 UI 버튼이고 똑같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let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UI 버튼 그리고 타입은 버튼 타입의 시스템을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뭔가 애플에서 권장하는
타입의 버튼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면은 되게 친숙한 UI의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set title, 버튼에 글자를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 hello world 버튼을 넣어주고 UI 컨트롤 스테이트는 노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화면에 추가를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뷰에 add subview, hello world 버튼, translate 이거는 false 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hello world와 X축상으로는 동일선상에 두고 이 hello world보다 한 10픽셀 정도 밑에다가 자리하게 해볼게요. 그럼 우선 X축을 뷰의 센터 X 앵커와 동일선상에 위치하게 해줘야겠죠. 그거의 센터 X 앵커는 constraint는 뷰의 센터 X 앵커 is active true를 주고, 그리고 얘의 탑 앵커는 constraint,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이거를 사용하지 마시고 equal to와 constant 4개 변수를 받아오는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이거의 탑 앵커는 hello world 라벨의 바텀 앵커와 동일하게 주고, hello world 라벨의 바텀 앵커, 그리고 constant, 이제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은 그 숫자만큼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신기하죠?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쉽죠? 오히려 스토리보드를 이용할 때보다 코드는 더 길어지게 되지만 이게 더 직관적이고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는 UI 뷰를 하나 만들어서 위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 UI 뷰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일단 만들어 볼게요. 레이지 bar UI 뷰, 그냥 뷰라고 할까요? 뷰 UI 뷰는 UI 뷰 리턴 뷰, 그리고 뷰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tertiary system grouped background를 주도록 할게요. 뷰라는 이름은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hello world 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tertiary system grouped background라는 속성은 뭐랄까요? 뭐 제2의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헬로 월드 버튼과 헬로 월드 라벨과 다르게 width와 height가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크기만큼 width와 height가 지금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UI 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width와 height를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 요정도 위치에 요정도 크기만큼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센터 X 앵커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이거의 탑 앵커는 헬로 월드 버튼의 바텀 앵커에 10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의 위드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constant 여기에다가 100 정도 주고, 너비는 100픽셀, 높이는 한 40픽셀 정도 줘서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때요? 신기하죠? 한번 여기를 약간 둥구스름하게 깎아볼까요? 이제 이 뷰 같은 거에 모서리 부분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뷰에
레이어 속성 값을 이용을 하면 돼요. 이제 레이어에서 코너 레디어스 이 값을 10 정도로 주게 되면은 여기가 살짝 둥구스름하게 깎여서 보일 겁니다. 살짝 깎여서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지 말고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 뭔가 테두리 부분에다가만 이 색을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뷰에 레이어 보더 위드는 한 1픽셀 정도 주고 뷰에 레이어 보더 컬러는 아까 그 색상을 줘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더 컬러가 지금 보시면 타입이 CG 컬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줬었던 이런 그 컬러의 속성의 타입은 CG 컬러가 아니라 UI 컬러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UI 컬러죠. 자, 점을 찍고 바로 tertiary system grouped background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UI 컬러 점 tertiary system grouped background 컬러예요. 하지만 뷰에 레이어에 보더 컬러 같은 경우는 CG 컬러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타입을 적어주고 점을 찍고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색상을 주면은 저희가 어떤 색상을 주고 싶은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UI 컬러로 우선 아까 줬던 색상을 주고요. 이거를 CG 컬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은 컬러 그 색상으로 이제 이 테두리 선의 색깔을 넣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정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어플을 만들고 싶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보드가 뜨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필드를 이용하면 돼요. 그럼 이 안에다가 텍스트 필드를 넣어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텍스트 값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lazy bar hello world 텍스트 필드는 UI 텍스트 필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얘를 뷰 add sub view 추가를 하고 이거의 탑 앵커는 헬로 월드 뷰의 탑 앵커에 맞춰주시고 이거의 바텀 앵커 같은 경우에는 헬로 월드 뷰의 바텀 앵커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레프트 앵커와 라이트 앵커는 딱 붙여주진 않고 한 4픽셀 정도씩만 떨어뜨려 볼게요. 레프트 앵커는 헬로 월드 뷰의 레프트 앵커에 4픽셀 떨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라이트 앵커 같은 경우에는 4픽셀만큼 떨어뜨려 주고 싶을 때 여기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라이트와 바텀에 관한 제약 조건을 줄 때는 항상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텍스트 필드 이런 게 뜨게 되죠. 뭐 지금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데를 터치를 해도 이 키보드가 내려가진 않아요. 이런 것도 다 코딩을 해서 저희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그것까지 진행을 하기에는 살짝
저희 두 번째 강의가 볼륨이 너무 커지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혼자서 이런 간단한 로그인 페이지 어플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키보드를 숨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같이 함께 이거와 똑같은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